2021년 4월 22일 브로우커리 뉴스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제 IT 뉴스입니다. 연합뉴스, 인공지능 강국 외치지만 한국 AI 기술 선진국의 1.8년 뒤죠.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1.8년 뒤처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될 AI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인공지능 분야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결과 투자와 특허, 핵심 인재수 등이 AI 선진국 대비 경쟁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개별법 정비와 핵심 인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KBS, 방사성 물질로 미세먼지, 기원 추적한다. 지난 2018년부터 하나로 원자로를 이용해 중성자 방사화 분석법으로 미세먼지에서 35개 핵종을 분석해왔는데 최근 5종의 극미량 방사성 핵종을 추가 분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베릴륨7과 나비114, 나비112 등의 방사성 물질을 추적해 미세먼지의 발원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활용해서 미세먼지의 기온이 국외인지 국내인지를 판별하는 과학적인 분석법으로 방사성 물질 분석을 통해 미세먼지 기원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 코드 몇 줄만 알면 코인 제조 뚝딱. 15분에 1개꼴로 쏟아져. 전 세계의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 개수는 21일 오후 2시 기준 9,410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가 이처럼 무더기로 생겨나는 건 만들기 쉽기 때문인데요. 최근 쏟아지는 가상화폐는 대부분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복제하는 식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쏟아지는 가상화폐 가운데 옥석을 어떻게 구별할까? 현재로선 가상화폐 발행업체가 공개하는 백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는 많은 알트코인, 중소가상화폐가 실현 불가능한 계획을 백서에 써놓고 돈놀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간스포츠, 꿈쩍 않던 이통 3사주가 탈통신 움직임의 꿈틀. 이동통신 3사의 주가가 최근 탈통신 본격화의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움직임에도 변화가 없다가 미래 먹거리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자 주주들이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T는 20일 전일 대비 1.94% 오른 28,9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29,150원까지 오르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21일은 100원 떨어진 28,800원에 마감했습니다. KT 관계자는 통화에서 신사업 추진과 주가 부양 의지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상승 기류를 타고 있다며 다음 달 초 발표하는 올해 1분기 실적도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 꾸준한 우상향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IT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국제뉴스 전합니다. 한국일보, 바흐 IOC 위원장 긴급사퇴 선언돼도 올림픽 준비 영향 없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일본 도쿄에 다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한 긴급사태가 선언되더라도 7월로 예정된 도쿄올림픽 준비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바흐 위원장은 이날 IOC 집행위원회 회의 직후 도쿄에 또다시 긴급사태가 선언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IOC는 긴급사태가 골든위크 연휴를 앞두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 조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림픽 경기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머니투데이, 53명 탑승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라졌다. 심해로 가라앉았나? 인도네시아 해군 병사 53명이 탑승한 잠수함이 바다에서 실종돼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21일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독일제 잠수함인 KRI 난갈라 402호가 인도양과 발리에로 연결되는 자바섬과
발리해협에서 훈련을 하던 중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당국은 호주와 싱가포르 등 인근 국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2대12 화이자의 읍소에 5천만의 분 받아낸 일본 스가. 한국의 문 대통령은 일본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500만 명분 이외 접종 기준 5천만의 분을 오는 9월 말까지 추가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혈전 논란이 불거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없이도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으로 전 국민을 접종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반면 한국은 현재까지 계약한 백신 7,900만 명분 중 화이자와 모더나가 차지하는 비중은 41.7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공급이 제때 이뤄질지 불확실하다고 합니다. 뉴스원 도지코인 하루 만에 폭락세 끊고 반등 성공 32센트 수준. 도지코인이 하루 만에 폭락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일 20 이상 폭락했던 도지코인이 소폭이나마 상승하며 반등에 성공한 것인데요. 도지코인은 22일 한국 시간 오전 6시 30분 현재 글로벌 시황 중계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서 24시간 전보다 1.92% 상승한 32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도지코인이 소폭 상승한 것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세 번째 정치편 기사 이어집니다. 경향신문 김상희 국회 부의장 신난내 발언 공식 사과심 엿끼쳐 죄송.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대정부 질의에서 사회를 보던 중 이틀 전 본회의 과정에서 있었던 저의 혼잣말이 의도치 않은 오해를 낳았다며 의원님들께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데일리안 우원식 종부세 완화 선거 패배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세금 폭탄 아냐? 우 의원은 최근 종부세 완화 움직임에 대해 실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전체의 3%다. 3%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에게 집값 잡기를 포기했다는 체념을 안겨드릴 순 없다며 선거 패배의 원인은 집값 급등이지 이른바 세금 폭탄이 아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겨레 청와대 간 오세훈 박형준 MB 박근혜 사면건에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상춘제에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과 함께 한오찬 간담회에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건의받자 이 문제는 국민 공감대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도록 작용이 되어야 한다.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데일리안 머뭇거리다 버스 놓칠라. 지지부진 야당 합당 논의 설정까지 4.7 재보궐선거 이후 금방이라도 이뤄질 것 같았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의 합당이 차일피일 뒤로 미뤄지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미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만큼 정치권에서는 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는 6월이 되어서야 합당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현실적인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 정치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번째 사회뉴스 전합니다. 채널A 교육당국의 코로나 대응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등교 개학을 실시한 후 한 달 반 만에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가 2,000명을 넘었습니다. 결국 서울 지역의 학교를 돌며 선제적 검사를 하기로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자가진단 키트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중앙일보 정부는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부작용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준다는 방침이지만 인과성을 입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흔하게 맞는 백신 중 하나인 인플루엔자 백신 사례를 봐도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겨 정부의 보상을 받은 사례가 지난 10년간 35건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영화 미나리로 제93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른 윤여정 씨가 수상 예측 투표에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할리우드의 시상식 결과를 예측하는 사이트 골드더비에 따르면 윤여정은 전문가와 편집자, 일반 회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4,640표를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조선일보 대법원 판결에서 이적 표현물로 규정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에서 처음 출간돼
국내 대표 서점에서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사를 담았다는 세기와 더불어는 1992년 4월 15일 김일성 80회 생일을 계기로 1992년 4월부터 1997년 8월까지 평양조선노동당 출판사에서 대외 선전용으로 발간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분야 뉴스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주식회사 브로우 쿼리